짧은 시간이었지만 육군의 우주력에 관한 전략적인 비전을 오늘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눈과 귀로 보고서는 굉장히 감명도 받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러한 우리의 비전을 좀 이렇게 우리가 딛고 있는 땅으로 좀 끌고 내려와서 현실적인 좀 관점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주력 건설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려는 혁신은 많은 그 군사혁신 논의들 가운데 평시혁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적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리고 실전 경험이 뒷받침되는 전시혁신과는 달리 평시혁신은 누구와의 어떤 전쟁을 치를 것이 불분명하고 또 관료적인 경직성 또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종류의 혁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혁신을 논하는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 요소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비전 그리고 명확한 능력이라는 것을 개념화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의 바탕이 되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 또한 어떤 기본적인 디폴트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세 가지 로젠과 그다음에 와츠 머레이 그리고 세폴스키라는 아주 위대한 학자들이 이렇게 제시해 놓은 것을 어떻게 조금 더 다르게 또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제시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혁신을 이룰 적에 계속해서 변하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더니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90년대 이래로 이렇게 군사혁신의 어떤 실천적인 담론을 제시해 왔는데 그것이 90년대가 다르고 2000년대가 다르고 2010년대가 다르고 너무 다르더라. 그러면 우리의 어떤 우주력을 비롯한 우리의 혁신이라는 것도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 가변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우주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다른 혁신에 비해서도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가변성을 좀 더 생각해야겠다. 그런 관점을 좀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7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미국이 이제 90년대에는 정밀 유도 무기와 이런 작전에 운용한 경험, 이것이 기반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크 중심 전열의 혁신을 주창했고, 2000년대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실전 경험에 의해서 하이브리드 전쟁, 또 특정할 수 없는 위협에 대응하는 미래 전장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핵심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또 2010년, 15년 이런 이후에는 강대국 간의 경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기술 진전에 따른 미래 전장에 대한 선도적 대비를 갖추고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갖자. 그러니까 기술 발전과 전략적 비전과 또 안보 상황의 인식이 다 변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표에 보시면은 90년대는 기술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명확해져 있고 또 안보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전략적 비전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2000년에는 안보 상황이 먼저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인 비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술도 발전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도입할 건가 하는 방향이 좀 나중에 따라오지 않았나, 그런 어떤 유형을 볼 수 있고요. 2010년대는 안보 상황에 대한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어졌고 기술도 미래 기술이긴 하지만 조금 방향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또 이것은 군뿐 아니라 이 우리 문명, 그죠? 사회 전체의 담론으로서 존재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전략적 비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유형의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모아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모든 좋은 것을 다 할 수 없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어느 길로 가야 그것을 잘 추려서 갈 수 있는가 하는 점들을 이런 미국의 30년 동안의 군사적인 어떤 실천적인 군사혁신 담론을 통해서 좀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혁신을 좀 방향을 가보자라는 것이 이제 저의 전반부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적인 과제는 뭐가 있나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가 사실은 그 앞에 관 콜린스 박사님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심지어 항공우주기술, 여태까지 국가 주도의 기술이라고 여겨졌던 이 분야도 혁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넓게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간, 특별히 우리가 주어진 여태까지의 방위산업의 플랫폼이 아니라 정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넓혀서 이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그러나 항공우주력이라는 것이 기존의 IT 기술 포함해서 인공지능 또 에너지의 어떤 생산 분배, 저장 이런 것들과 다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했을 때는 항공우주만이 아니라 저변을 더 확대해서 민간이 더 들어오는 플랫폼을 좀 생각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학문적으로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미국의 어떤 벤처 환경에 대해서 그것이 이 기존의 것을 대체해야 된다는 논의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로부터 오히려 더 그런 다른 나라보다 벤처를 통한 어떤 기술 혁신, 군 기술 혁신이 더 확대되었다. 그런 논의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7페이지, 78페이지 이제 연구 개발의 기반 조성 거기서 민간의 확대를 좀 더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미동맹의 진화라는 것이 아까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술 동맹으로 진화를 하고 또 특별히 우주력과 관련이 돼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 비전뿐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지금 현재와 당면한 어떤 과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급격한 어떤 우리의 도약을 가능하게 만드는 플랫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우주력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이런 연결과 어떤 판단과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라고 하는 초연결성,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융합성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동맹의 플랫폼을 우주뿐 아니라 우주를 포함하면 더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운데 이것을 같은 평면으로 가져와서 연결성을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우주와 함께 같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주력 개발이라는 것을 30년 후에 볼 때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거냐. 1990년에 미국의 군사혁신이 2020년의 군사혁신 담론과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자면 무엇을 중심에 둘 거냐.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혹은 어떤 길로 갈 적에 모든 것이 잘 합쳐져서 갈 수 있냐를 조금 더 생각하자. 그런 점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이라고 하는 연결성, 융합성, 인공지능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민간에 개방하는 것,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기술 동맹으로의 진화 이 점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자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